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주택임대 사업자, 그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이제 들으시고, 직접 한번 신고하시게 되면은 조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그 보통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세무서에서 이렇게 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참고로 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걸 못 받았다고 해도 못 받았다고 신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신고하는 거는 소득세법상 그 신고하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그럼 보통 지금 아마 1월 정도에 그 임대사업 등록한 분 웬만한 분은 다 받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안내문이 이제 발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보면은 2월 10일, 그렇죠. 보통 2월 10일까지 신고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세무서에 따라서 뭐 11일이나 12일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으니까요. 여기는 보면은 그 12일까지 돼 있었네. 이건 물론 올해 게 아닙니다. 작년 거고요. 한번 문의를 하시면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작년에 내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는데 임대가 못 맞춰져서 나는 받을 수입이 없다.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신고 방법은 무실적 신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제가 그 다루는 내용은 그 사업장 현황 신고는 첫 번째 그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오늘 다루는 내용은 그 사업장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제가 먼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홈택스에서도 이렇게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먼저 사업장 현장 가서 한번 요렇게 신고하는 거, 왜냐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다 보면 그때그때 뭐 좀 알쏭달쏭한 내용은 어떻게 좀 물어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가서 그 내용을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신고하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제가 이거는 이제 권장드리는 거, 가실 때 사업자 등록증하고요. 주택임대사업 하실 때 그 등록증 있을 겁니다. 그거랑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혹시 그 임대주택을 취득했을 때 매매계약서까지 가져가면 좋습니다.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 가게 되면은 그 사업장 현황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은 보통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 주택사업 수익금액 검토표라는 게 있고요. 자, 이 수익금액 검토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자 현황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서류가 있는데 두 가지 서류를 다 작성해야 됩니다. 참고로 그 수익금액 검토표는 각 개별적으로 그 임대주택별 내용을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총 합계 금액을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자,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제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순서는 먼저 수익금액 검토표부터 작성하고 그 다음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편합니다. 먼저 수익금액 검토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검토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기본사항 넣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임대인의 정보를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사업자 번호나 뭐 주민번호를 넣게 돼 있는데 보통 그냥 주민번호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호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뭐 상호는 없으니까 이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시고 4번 항목에 보면 임대업 등록번호를 쓰라고 하거든요. 자, 임대업 등록번호 뭐냐? 여기 보시면은 시군구에서 받은 임대사업 등록증 보면은 여기 이렇게 등록번호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기네요. 등록번호가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업자 번호, 죄송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 사업자 번호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종목은 뭐로 쓰냐? 주택 임대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로 쓰시면 되고요. 6번에 이제 업종 코드 쓰는 한이 있습니다. 이 업종 코드는 특별히 기재 안 해도 됩니다. 아마 그
지금 말씀드리지만 직접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하러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도우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도와주고요. 일부에서 세무사에서도 지원이 나와서 그런 세무 담당자님이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무료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하니까 그때 이제 물어가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종 코드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기재 안 해도 되는데 참고로 일반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업종 코드는 701102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하고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세를 내가 받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체크가 끝나면은 자 이제는 뭘 작성하느냐? 각 주택별 내가 어떻게 수입이 생겼다 이 내용을 이제 쓰는 란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수입 명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 각 임대주택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또 그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세대이기 때문에 또 구분돼 있고 물론 다가구 주택도 각각 호수별로 구분이 돼 있죠. 그러면 각각 그런 임대주택별로 이렇게 쭉쭉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막 10개다. 뭐 다세대 같은 경우는 10개다. 도시형 생활주택. 모자라죠. 여기 보면 별지 작성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을 때는 그 별지를 안내를 해 주실 테니까 이제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근데 형식은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먼저 주택 소재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임대차 계약서 있죠? 예, 그걸 가져가시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그걸 가져가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쑥 써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주택의 종류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제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준주택으로 썼는데 아니면 뭐 공동주택 아파트냐 근데 이거를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가져가신 요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세요. 그 보시면은 자, 요 부분에 임대주택 유형의 주택 어떤 종류가 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매매계약서 가져가는 이유는 뭐 이걸 알고 가셔도 되는데 이게 취득일자를 쓰는 게 되어 있습니다. 뭐 헷갈리시면 매매계약서 참조해서 언제 취득했는지 그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참고로 건물 면적 이 부분은 이렇게 전용 면적을 이제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다 이게 임대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자, 임차인 인적사항 그거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다 임대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 요 임대 기간입니다. 이 임대 기간은 뭐냐면은 작년도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작년도 만약에 내가 6월에 임대사업을 등록했는데 임대인이 임대를 못 놨어요. 그럼 한마디로 여기서 쓸 게 없죠? 쓸 게 없죠. 이건 무실적입니다. 근데 그날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6월에 등록해서 그때 분명히 이제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예, 그래서 그 임대 기간을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작년에 쓴 거니까 이번에는 12월 언제냐? 12월 31일까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폐업을 했다. 10월 달에 끝났다. 2018년 10월 달에 끝났다. 그렇게 하면 여기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2018년 1월 1일부터 끝난 기간 2018년 10월 땡땡이 되겠죠? 예, 그 땡땡 기간 동안에 임대 기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는 계약 내용에 다 써 있죠? 예, 그거 그대로 이제 기재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다 기재를 하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다 기재를 하시면 이렇게 합계금액이 나오겠죠. 예, 그 합계금액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주택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쓰실 때 문의하시면 되겠지만은 보통 임대 수입, 월세 수입을 계산할 때 이 월수로 계산합니다. 월수로 계산, 월수. 예를 들어서 7월 30일부터 12월 31일이다 하면은 7, 8, 9, 10, 11, 12 6개월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500만 원을 받았거나 내가 연체돼서도 못 받았다. 예, 그거는 그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는 별개의 사견이기 때문에 일단 기산하는 거는 각 월수별로 기산한다. 자,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거 기재하실 때 그 주위에 도움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문의하시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은 그 주택이 한 개였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다른 주택 그 거주주택 하나 2주택자였거든요. 그래서 굳이 간주임대료도 쓸 필요는 없었는데 만약에 3주택 이상일 때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넣어야 됩니다. 자, 이 간주임대료라는 건 뭐냐면은 임대주택 사업 등록을 했는데 주택수가 3개다. 3개 이상 임대사업자는 그 보증금 있죠?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합산해서 그거에 대한 일정 금액을 월세 수입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자 상당액을 내 이자를 받았다 수입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이고 참고로 이 보증금을 합산할 때는 임대주택 중에 자, 면적이 전용 60제곱미터 한 1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3억 이하는 보증금에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 내용 뭐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내년에 신고할 때는 이제 이번에 개정돼서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한 12평 정도 되고요. 기준시가 2억 이하짜리만 보증금에 합산을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제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제 별도로 제가 다룰 건데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을 다 합산을 합니다. 일단 10억이 나왔다. 10억에서 3억을 빼주게 됩니다. 7억이죠? 7억에다가 거기서 다 적용만 하는 거 여기 60% 정도 적용해 줍니다. 그럼 4억 2천이 나옵니다. 4억 2천에서 지금 이자 상당액 이 18년도권 1.8%가 적용될 거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그 세무서에서 문의하시고 한번 기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75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그 임대료로 내가 1년 동안 그때 과세 기간 동안 이제 받은 거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게 다 끝났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수익 금액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과세 기간을 넣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택 임대 사업을 작년에 6월 1일부터 했다고 해도 과세 기간은 말 그대로 과세 기간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임대인 정보를 쓰시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기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동사업인지 그 여부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임대인의 그러니까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이거는 이렇게 쭉 기재하시면 되고요. 7번 항목 또 나왔네요. 이거는 업태는 이제 부동산으로 쓰시면 되고 주택 임대 사업의 경우입니다. 종목은 주택 임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쪽에 이제 수익 금액을 넣는데요. 아까 전에 저기 수익 금액 검토표에 그 합계 금액 그걸 넣으시면 되고요. 그걸 넣으시면 되고 여기 업종 코드는 물론 또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잘 보이진 않지만 수익 금액 구성 명세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받았던 합산 금액을 넣으시고요. 합산금을 여기 보면은 뭐 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뭐 이렇게 현금 영수증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계좌이체로 받으시죠. 그렇다고 그 계산서도 발행하지는 않을 거고 그걸 뭐 신용카드로도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보통. 또 현금 영수증을 뭐 끊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매출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합산은 같아야 됩니다. 이게 나눠서 기재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요런 이제 시설 현황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작년에도 신고할 때 이건 특별히 뭐 기재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마 이제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그거로 인해서 뭐 취득한 뭐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위해서 내가 누구를 써서 뭐 이렇게 인건비를 얼마 줬다. 이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될 텐데,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 이걸 지금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삭제. 이 삭제, 시설 현황이 이제 삭제하기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은 언제 5월 달에 이걸 등록하시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이제 최종적으로 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제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제 삭제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이제 그 신고 이제 성명하고 서명하시고 이렇게 제출하시면은 끝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내년에 아마 인터넷 그 온라인 홈택스로 신고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예, 하여튼 시설 현황 삭제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상으로 직접 방문 신고하는 사업자 현황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구독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세금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요. 구독하고 예,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참고로 이제 돌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돌발 퀴즈가 있습니다. 자, 알쏭달쏭 10분 세금. 그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고 나중에 매매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들었을 겁니다. 뭐 거주주택 비과세나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텐데,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문제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2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다가구 주택 한 개가 있고 아파트, 일반 아파트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 다가구 주택은 지금 이분이 직접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모두는 그 나머지 만약에 다가구가 뭐 5가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5호죠. 1호, 2호, 3호, 4호. 3호 정도로 하죠. 그리고 나중에 4층 주인 세대에 이제 직접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자, 문제입니다. 요 조건일 때, 이 다가구 주택은 여기 나머지 거주는 하지만 나머지는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죠. 했을 때 과연 이 일반 주택, 이 아파트가 2년 이상 거주하고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요거는 다음 제가 그 내용 올려드릴 때 혹시 궁금한 분이 많다면은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분이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